오늘의 특징 세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전략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주식시장을 주도는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어제 하락한 만큼 다시 올라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 효도를 좀 긍정적으로 길게 보고 있잖아요.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필요한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이요. 더 보유를 해야 할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매수 매력도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분도 더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더 신규로도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 오마이 주식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매주 나와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이하영 MC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네. 할 때마다 제가 그래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느덧 11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11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16만 원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이 빅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매주 제가 반도체 관련 부분을 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주 새로운 재료들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치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만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업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역대 최고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한때 굉장히 많이 이게 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있다.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를 그러니까 수요하는 이 디바이스들이 바뀌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폼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PC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반도체는 뭐 어디 쓰였겠습니까? 별로 쓰일 데가 없었죠. 근데 PC라는 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반도체 수요가 많이 들어갔고, 그때 한번 반도체가 엄청나게 한번 점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플랫하게 이렇게 그냥 갔었습니다. 그냥 네. 일반 흔히 말 시클리컬 산업처럼 뭐 PC가 많이 팔리면 많아지고, 그다음에 PC가 안 팔리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시클리컬 업종처럼 이렇게 경기를 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요. 네. 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관련 부분이 우려감이 이제 불식이 됐던 이 부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요가 끝나고 나서 또 똑같았어요.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많이 팔리고, 그러다가 또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뭐냐면 많이들 아시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결국은 클라우드 수요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재택이죠.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PC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으로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를 많이 늘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PC라든지 스마트폰에만 반도체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제는 서버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다 복합인 거예요. 지금 현재 AI 시대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서버에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서버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PC 수요. 이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엣지 클라우드라는 거.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 피지컬 AI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피지컬 AI에서 로봇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자율주행이 나오다 보니까 차량에도 많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AI라는 게 피지컬 AI로 확산되면서 반도체가 들어갈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사이클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사이클은 앞서 있었던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서버의 모든 수요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큰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은 그때의 사이클과 비교하는 것도 거의 비교 불가다. 그만큼 지금 현재 업황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이거 이전에 제가 표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오른 거 대비해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세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상승 속도보다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는 좀처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급락장이 나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월이 반도체 업황에 흔히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호황기가 아니에요. 성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의 성수기는 여름이거든요.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수기 이제 여름이 오면 더 좋아진다는 거네요.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폭을 계속 지금 업사이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램의 수출 금액입니다. 이거는 급등주 주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급등주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네. 사실 지난달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각도가 가팔랐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더 가팔라졌다라는 거죠. 꺾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또 계속 이 메모리 가격 협상에서는 계속 유리하게,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유리한 게 가격 협상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낸드. 원래 낸드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세계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굉장히 제한적인데 메모리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항상 이제 디램보다는 좀 가격이 상승폭이 좀 둔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낸드의 가격 상승폭이 더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루빈이라든지 새로운 칩으로 넘어갈 때 HBM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전력 반도체 LPDD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H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AI 칩의 핵심 메모리인데요. HBM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고도화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HBM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HBM에서 조금 역할을, 흔히 말하는 HBM이 들어가는 정보를 조금 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기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굳이 HBM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너무 비싼 거니까 굳이 그 기능은 다른 애에게 넘겨줘라고 해서 이걸 이제 LPDDR이라는 반도체로 넘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중요한 건 그만큼 이제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이제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HDD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화영 MC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네. 이렇게 네모 상자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억 안 나시죠? 컴퓨터 안에 있는 뭐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 저장용 네. 공간으로 HDD를 많이 사용했어요, 서버도.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 공간, 흔히 말하는 저장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유효 기간도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하다가, 내가 이것도 좀 다시 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런 이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놓고 저장만 하면 안 돼요. 저장했던 걸 다시 꺼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DD는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속도가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 넣었다 뺐다 하기 위해서 SSD라는 이 저장 용량이 필요한 기계를 쓰거든요. 이 장치를. 근데 여기는 낸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낸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기록은 저장용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저장된 걸 다시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꺼내 쓴다는 거죠. 내가 꺼내 썼다가 다시 넣고 꺼내 썼다가 다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지 시장 역시도 SSD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낸드 수요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일단은 이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런 실적이라는 건 어찌 보면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뭐냐면 이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행위를 하고 난 뒤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행적이고 동행적이기 때문에 선행적인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선행적인 느낌, 앞으로도 반도체가 좋아질지 말지를 어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나 더 많이 계속 하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메타 이번에 실적 발표 아직까지 알파벳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은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대부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결같이 이야기가 나온 건 캐펙스 투자를 계속 증설합니다. 더 늘리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너희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언제 돈 벌 거야? 그렇죠.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지금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네. 여기서 AI 흔히 말하는 경쟁에서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중에는 영원히 도태된다는 거죠. 이걸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어디서 아냐면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예전 닷컴 버블 때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미 알고 있구나. 그렇죠. 아마도 그때 당시 닷컴 버블 당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게 돈이 되겠어라고 했을 때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축소시켰던 기업들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건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계속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이어갔던 기업들이 지금의 빅테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싸움도 똑같은 것 같다. 결국에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내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늦추면 그 갭은 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런 캐펙스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한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언젠가는 이게 꺾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꺾인다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성장성이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매출이라든지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 성장하던 게 20% 성장한다. 근데 이제 20% 성장하던 게 그만큼 성장하면 볼륨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 1000만 원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 흔히 말하는 성장하는 거랑 1000만 원에서 이게 20% 올라가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1000만 원에서 20%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더 크지만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30%, 20%로 준다고 느껴지니까 이런 부분을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에 분명히 정점은 오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이 부분은 올해 3분기 정도는 가야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려면 실제로는 4분기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4분기까지는 지금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간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반도체주 중에서 소부장독도 많잖아요. 네. 조정 시 매수 그때 좀 적극적으로 권해보자라는 느낌은 소부장도 혹시 의견이 동일하신 걸까요? 오늘 아침에 또 기관이 소부장을 정말 장바구니 많이 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지금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소부장을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지금 이화영 MC가 말한 것처럼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업황적인 분위기도 좋은데 정부가 수급적으로도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3천을 만들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금의 투자 관련, 기금 투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개정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는 3천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좀 푸시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반도체, 이왕이면 소부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정부가 코스닥을 밀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업황도 좋다. 그러면 소부장이 거기에 다 모두 교집합이 되는 네.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저는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기판 쪽이 다른 소부장보다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기판 쪽은 좀 어떻게 시선 가져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뿌듯하네요. 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면 다 동일한 소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안 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판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하면. 일단 기판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뭐 메모리 D램이라든지 낸드에 들어가는 기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기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 데이터 센터 우리가 뭐 AI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거든요. 근데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은 이제는 조금 모멘텀이 약간은 이제 주춤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엔비디아에 집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AI 칩이 어떻고 블랙웰이 어떻고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도는 당연히 AI 기판을 만드는 AI 엑셀러레이터용 기판을 만드는 기업에게 집중이 됐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런 흔히 말하는 GPU 쪽이 아니에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판주들도 이게 종목에 따라 좀 다르던데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심텍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데 맞아요. 예, 대덕전자는 또 괜찮잖아요. 그건 그겁니다. 동일한 기판주라도 기판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기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갑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금, 그다음에 구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왕 MC가 생각하기에도 네.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맞아요.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기판도 잘 팔리긴 하는데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마진 압박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마진 압박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요. 심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런 마진 압박을 좀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판주라도 좀 약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양 소부장을 하실 거면 지금은 기판주 쪽보다는 저는 장비주나 소재 부품단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부분 기내식 종목으로 제가 공개를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소부장, 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관련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나왔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7,500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JP모건. 코스피 7,500 간다. 핵심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죠. 반도체 쪽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만 가더라도 6천은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라는 네. 거고 이걸 이끄는 건 핵심은 반도체이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에서 뭐 어떤 섹터를 좀 비중 확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가장 많은 거 메모리. 결국은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외국계 증권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를 매수해 줄 때도 결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수출도 좋다, 업황도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트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부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소부장 내에서도 저는 장비주는 앞전에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소재주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소재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를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공정이라든지 2나노 공정에서는 GAA라는 방식을 써요. 공정 방식이 다른데 여기에는 무조건 초상계 시가격 에천트를 씁니다. 근데 이 초상계 에천트를 삼성전자에 독점 납품하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어쨌든 급락을 했고 지금 오늘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 조정을 주는 이런 눌림목 구간일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도요, 코스피 7,500까지 간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놨는데 그 안에서 중심 그리고 핵심은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 포인트들 많은데 저희가 여기서 그치면 아쉽죠. 더 자세한 전략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친절하게 풀어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그리고 소재 장비단 저희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좀 오랜만에 해볼게요. 미국에서 관세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어제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동차주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사실 반도체만큼의 어찌 보면 좀 강한 뷰를 제가 보이는 섹터는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다면 자동차 섹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 업황은 아니긴 해요. 다들 아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관련 쪽에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자동차가 얼마가 팔렸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피지컬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는 과정에서도 1월달 판매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뭐 기아차, 현대차 모두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다. 로봇 관련 모멘텀 계속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현대차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토요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토요타보다 더 비싸다. 네.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아니 지금 매출이 토요타보다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토요타를 이길 수 있냐? 더 비싸게 거래가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CES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예를 들어 드리는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번에 나왔던 2026년 CES에 참가를 안 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많이 안 했어요. 참가한 기업이 별로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여줄 게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토요타였습니다. 토요타를 참가를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로봇 관련 부분에 있어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가 보여줄 게 지금 막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물론 자동차 업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토요타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현대차를 매수하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결국은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흔히 말하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종목은 관세가 변수이긴 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15%로 관세가 이제 인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시 25%로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향후 흐름은 확실하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 계속 이제 이 1월 신차 효과로 인해서 잘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관세와 관련된 부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5% 관세가 유지가 돼버리면 다시 복원이 돼버린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매출의 감소는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관세라는 이건 뭐냐면 관세가 올라가는 걸 소비자 가격이 전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안 주는데 중요한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건 반대로 관세 협상이 다시 원활하게 돼서 25% 관세가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네. 이게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은 이제 조정을 줄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 같은 이 자동차주 관련 부분은 로봇이랑 항상 연결고리를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HD만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봇 관련 중소형 로봇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로봇이라는 섹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술력이 없는데 로봇이라는 그냥 섹터에 이름만 달고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네.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로봇 관련해서 핵심 부품들,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생산하고 생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그룹에 이런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만 그치지 않고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함께 갈 만한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훨씬 더 든든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저희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저희 문서진 기장만의 종목 기내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얻어가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나가기 전에 기내식이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포착이 되었는지 기내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내식은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도체 뭐 뉴스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미세화 공정이다, 선단 공정이다, 3나노다, 2나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에 흔히 말하는 패턴이 굉장히 이제 이게 촘촘해지고 미세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검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소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미세화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화가 진행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우리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이 테스트 소켓 관련 부분, 특히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 관련 1위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소재 부품단에서 영업이익 50% 나오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동사는 그게 가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는 시장 조정을 할 때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케빈 오시발 이 가격 세일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는 좀 접근을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기내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기내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가 많은 기내식이어서요. 제가 앞서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QR코드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어렵지 않아요?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오늘 언급된 핵심 산업의 주도주와 투자 전략까지 모두 한 번에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기내식은요, 문서진 기장이 직접 선별한 그 기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이렇게 변동성 있는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잠깐 문서진 기장의 교육 핵심 정리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